자, 이제 부동산 부합, 법조문 나오죠. 자,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부합이란 게 뭐냐? 자, 봐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란 놈이 갑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해요. 심기 전에는 나무는 동산이죠. 동산 가지고 와서 심어버리면 둘이가 붙어버려요. 부합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서로 붙어서 떼기가 곤란할 때 소유자를 한 사람으로 몰아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이 소유자를 한 놈으로 몰아. 그러면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나무를 허락 없이 식재했을 때 이 한 사람, 갑하고 을 중 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몰아주는 제도. 그럼 누구한테 몰아주는 게 딱 합리적일까요? 토지 소유자한테 몰아주는 게 좋지. 부동산이 가격이 그래도 세니까.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지 부동산에 누군가 붙인 물건, 이걸 부합됐다고 해요.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부합됐다고 해요. 따라서 을이 허락 없이 심은 나무는 이 토지에 부합됐다고 해요. 붙어버렸다는 얘기가 소유권이 갑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을이 무단식재한 수목 소유권 취득한다. 맞는지문. 자, 그러면 이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 그래요. 부합물. 부합물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저당권에서 주로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서도 나오고 같이 연관돼요. 뭐가 부합되고 뭐가 부합 안 되느냐, 그걸 고르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무단식재한, 즉 허락 없이 나무 심었다, 부합됐다. 잘 나와요. 자, 두 번째. 그러나 단서죠.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누군가 권리의 근거에서 붙이면 부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소유권 갑이 못 먹는다 그거예요. 그럼 권원에 의해 부속된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을이 누구냐?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린 지상전세 임차인이에요. 세입자죠. 토지 빌린 세입자 을이 나무를 심어요. 자, 그러면 지상전세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권리 부합되지 않아요. 이걸 권원에 의한 부속물 그래요. 권원에 의한 부속물은 부합물 반대말이에요. 부합되지 않죠. 권리자가 심었죠. 권원에, 이게 권리의 근거에서 그 말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근거에서 심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못 먹습니다. 즉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단서 규정이에요. 그래서 부합되려면 무단으로 식재해야 돼. 나무를. 무단 식재 수목은 부합. 권리자가 심었어. 부합 안 돼. 부합 안 된 물건을 부합물 반대말 부속물이란 단어가 합이 속으로 바뀌어야지. 만약에 부합물 같이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합물 반대말이 부속물. 나중에 임대차에서 한문예제로 나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그래서 부합물, 부속물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부합제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점은 그저 없어요. 첨부로 인한 구상권. 이런 부합을 첨부제도라고 해요. 우리 그 첨부 서류 하듯이 붙였다는 얘기요. 첨부했다. 손해 입은 자는 부당이득 법조문에 따라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법이 을이 무단으로 나무 심에 이 나무값이 1억인데 토지 소유자 갑한테 소유권을 먹여버리죠. 그러면 을은 아이고 법이 내 나무 소유권을 뺏어가 버리네, 이 나쁜 법하고 그냥 가요? 아니면 나무값 내나 할까요? 나무값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을은 나무 심으면 무단식재하면 나무는 갑이 소유권 먹어버리죠. 공짜로 먹는다, 돈 주고 먹어야 된다? 공짜로 먹으면 도둑놈이지. 법이 도둑놈이지. 그래서 이 점은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소유권은 뺏기는 대신 나무값은 주세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나무값 받아냅니다. 공짜로 먹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는 거지 공짜로 뺏는 건 아니란 얘기. 이게 부당이득, 부당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나무값은 받아내세요. 이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거의 안 나와요, 시험. 거의 안 나오니까 밑줄도 아예 안 했지. 자, 그러면 하나가 있어. 방금 얘기한 대로 나무값이 1억, 토지 가격은 1,000만 원. 나무값이 10배나 비싸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1,000만 원짜리 토지 소유자가 1억 가치가 있는 나무 소유권을 먹을까? 나무값이 비싸니까 네가 나한테 와. 나무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먹어버릴까? 가격에 따라 과연 우리 먹어버릴까? 비싸니까 지 나무가? 아, 가격하고는 상관없어요. 대본 판례. 가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비싸도 토지 소유자가 먹어요. 무조건. 이게 동산 가격, 나무 가격이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가격은 not problem.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1억짜리 나무 먹어요. 가격은 상관없다는 거 외워요. 순간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가격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 소유자든 건물 소유자든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 소유권. 가격은 상관없다. 이렇게 가격은. 아무리 동산 가격이 초과해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오케이. 이게 부합의 가장 기초예요. 갑니다. 네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대로 나요. 그대로. 맞는 지문. 이건 장난도 못 쳐.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나왔죠. 이 부동산, 토지에 부합된 동산 가격, 나무 가격이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가격은 상관없다. 여전히 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 자, 아무런 권한 없이 나무 식재했죠. 이게 무단식재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무런 권리 없이 식재.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무단식재한 나무 외워요. 부합. 그래서 권한에 의해 심으면 부합 안 되니까 권한 없이 심었으면 부합돼야지. 그래서 이게 무단식재 수목은 토지 부합. 이거 별 3개예요. 이게 부합되는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놈이 이놈이에요. 무단식재 수목. 줄이는 거야. 권한 없이 식재, 무단식재 이렇게 같이 훈련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무단식재 수목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별 3개. 자, 하지만 밑에 권원에 의해 부속시켰다면 이 물건은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 근거에 있어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상전세 임차인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심은 물건은 독립물, 부속물은 독립물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왜? 토지로부터 독립되니까. 갑이 못 먹죠? 부속물 이꼴 독립물이에요. 같은 말. 따라서 심은 놈 임차인 소유예요. 임차인이 토지 빌려서 심으면 다 질 거야. 건물도 짓고 나무도 짓고.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해요. 부합되면 소유권을 먹는 거고 부합 안 되면 부동산에는 소유권을 못 먹는 거예요. 부합 안 되니까 네 거 심은 놈 소유 이렇게 훈련해요. 오케이. 부합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소유. 공유가 있고 한번 봐요.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자, 합유는 뭐냐? 조합재산 소유 형태를 말해요. 잘 안 나와요. 조합이 뭐냐? 여러 명이서 같이 사업 좀 해보자. 동업하죠? 동업. 공인중개 사무실도 나중에 동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동업은 쉽다, 어렵다? 아, 어렵다. 가급적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동업하지 마요. 동업하면 아무리 친해도 찢어집니다. 결국 90% 확률 찢어져요. 싸워요. 힘들어도 혼자 하세요. 사업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자 뭉친 사람들의 재산 소유 형태 서로 합유한다 그래요. 그래서 합유는 조합 재산 소유 형태 가장 기초에 거의 안 나와요. 자, 총유는 뭐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 아,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게 뭐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예요. 사람이 모였어. 근데 권리 능력이 없대. 우리가 민법 총칙을 중간 권리 변동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배웠지. 우리 시험범위 아닌 민법 권리 주체에서 나와요. 권리 능력. 자,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안 돼, 사람이라면. 즉,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권리 능력은 누구한테 주느냐? 사람한테 줘요. 인이라고 해요. 사람인. 자, 이 인에는, 사람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주체. 이게 인이고 사람이고, 사람인. 이 사람에는 두 사람이 있다. 자연스러운 우리 생물학적 사람, 자연인. 두 번째, 법이 사람 자격을 부여해요. 법인. 들어봤죠? 자연인, 법인이에요. 자, 자연인, 우리 생물학적 우리를 말하고 사람, 법이 사람 자격을 부여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법은 다시 두 가지. 사람이 모였다, 사단법인. 재산을 출연했다, 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 회사가 다 사단법인이에요. 주식회사. 상법에서 배우죠. 재단법인, 장학재단. 재산 출연해서 장학금 주세요. 학교재단. 재산 출연해서 학교법인이에요. 학교법인은 다 재단법인이에요. 단지 지 재산으로 대학교 운영해요? 등록금으로 운영해요? 아, 실질은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지. 지 재산 조금 내고. 도둑놈. 사학법인들. 다 재단이에요. 지도는 조금 출연하고 실제는 등록금으로 운영해 대학이. 원래는 지 재산으로만 거의 해야 돼요. 하지만 등록금으로 운영하지. 어찌됐든 재산을 출연했다 재단, 사람이 모였다 주식회사, 사단법인. 그런데 법인,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박아야 법인이 돼. 그런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뭐냐? 사람이 모인 단체 똑같아. 사단 똑같아. 동창회, 산악회, 정관도 있고 회장도 있고 회비도 있고. 사람이 모인 단체지만 등기를 안 해요. 산악회 등기한 데 봤어요? 동창회 등기해? 등기 안 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이 없죠. 법인이 돼야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해서 사단인데 등기를 하면 사단 법인인데 근데 등기를 안 해 단체인데 이런 단체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그래요. 대표 종중교회예요. 우리 시험은 이게 나오죠. 종중교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하면 종중교회만 생각해. 교회 재산, 종중, 문중. 사람이 뭐였죠? 문중원들. 교회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다 사람이 모인 단체예요. 종중교회가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교회 등기 안 해요. 종중 등기 안 해요. 그래서 단체는 단체인데 사람이 모였는데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이 교회 재산, 종중 재산 엄청 많죠? 교회 재산 엄청 많죠? 문제는 교회 재산을 목사님 개인 걸로 운영해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교회 신자들 총이에요. 교회 신자들의 총이야. 헌금 내잖아요. 그 헌금으로 운영되잖아. 근데 똑같아. 지재산으로. 회사도 똑같아. 총수 지재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맨날 횡령 배임이 나오고 지거 아니에요. 지거 아닌 거 쓰니까 횡령 배임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벌들이. 다 털어버리면 다 횡령 배임 걸려. 안 터니까 그렇지. 어찌됐든 교회 재산 목사니까 아니에요. 교회 신자들의 총유예요. 총유. 현실하고 달라요. 법하고. 이게 총유예요. 결국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 그럼 공유가 뭐냐? 가장 단체성이 약하죠. 단체성이 가장 강한 게 총유. 두 번째 조합은 사업해야 되니까 여러 명이 모였지만 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총유보다는 덜하지만 단체성이 살짝 있어. 공유는 뭐냐? 합유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동업관계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그럴 때 공동명이면 다 공유예요. 그래서 공유는 조합도 아니고 권리능력은 사단도 아닌데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박아놨더라. 그럼 다 공유. 현실은 우리는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 공동명의하죠. 그게 공유야, 공유. 그래서 사업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그러면 다 공유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압도적으로 공유가 나와요. 공유. 공유가 나옵니다. 공유를 이제 보는 거야. 자, 공동소유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형태. 자,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합유야. 조합이죠. 그러니까 합유라고. 쉽죠. 안 헷갈리겠죠. 합.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산 소유형태. 종중 교회 재산 소유형태.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이제 공유. 공유는 아주 중요해요. 자, 봐봐요. 이제 설명드려요.
갑이 토지를 하나 지방에 사고 싶어요. 이 땅이 3억 안에요. 땅값이 오를 거라는, 신도시가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갑이 입수했어. LH 직원이야. 그래서 저 땅을 사야겠다. 곧 신도시 개발된대. 근데 지한테 돈이 1억밖에 없어. 3억인데 1억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빌려서 사든가 아니면 친구를 꼬셔. 병 저기 개발될 거야. 1억씩 투자해서 땅 하나 사자. 그래서 세 사람이 1억씩 투자해서 3억짜리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한 개지만 세 사람이 소유. 이게 공동소유예요. 공동으로. 지분 형태로. 투자한 비율만큼 지분이 결정되겠죠. 내가 절반 1.5억 투자하면 내가 2분의 1 지분이 될 거고. 그래서 공평하게 했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한 개의 물건을 여러 명이 소유권 하나예요. 소유권이 3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험은 안 나오지만. 소유권 한 개를 여러 사람이 지분 형태로 소유한다. 그 지분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내가 만약 90% 투자했다. 그럼 90% 지분이 있는 거지. 상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이게 공유예요. 자, 그러면 공유 목차. 먼저 공유 지분을 봐야겠죠. 공유 지분, 소유 비율. 두 번째. 이 세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 공유물이라고요. 공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한 이 갑을병, 공유하는 사람, 공유자들, 갑을병 간의 법률 관계. 세 번째가 분할.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공동 소유가 아닌 단독 소유로 하는 방법, 분할하는 거 이제. 그래서 찢어가지고 각 소유권 등기 박아서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거. 공유물 분할. 그러면 공유에서 배울 게 지분,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공유물 분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이 공유 토지를 어떻게 공유자들 사이에 이 공유물을 사용하고,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물을 어떻게 지키고, 공유물, 땅값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전혀 안 올라. 신도시 개발이 속았어. 개발이 안 돼. 그러면 처분해야겠죠. 토지 팔아서 다른 정보를 하에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지. 처분. 그 다음, 혹시 세금이 나와. 비용이 발생해. 이걸 세 사람들이 어떻게 부담할지. 비용 부담에 관한 여러 가지 이 공유하는 물건에 관한 법률 관계가 생길 거예요. 시험은 관리는 임대하는 걸 말하고, 세주자 임대, 보조는 누군가 무단 점거 들어와요. 그러면 쫓아내야지. 소유권에 대한 물처. 침해 시 지켜야겠죠. 보존행위.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게 나오면 비용 발생. 어떻게 부담할지. 가장 중요한 건 관리 보존 두 개. 여기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우리 시험이 사례 문제로 나와요. 판례가 꽤 돼요. 공유물 관리, 공유물 보존행위. 여기가 공유에서 난이도 상으로 나와요. 달달달달 할 거예요. 대부분 판례. 어렵지 않아요. 자, 공유는 항상 난이도 상이에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 잡아버리면 돼요. 취득시효도 항상 난이도 상이에요. 복잡해요. 많고. 하면 돼요. 하면. 자, 공유 지분 봅니다. 이제 공유 지분. 법정이 3개가 있어요. 그중 중요한 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자, 갑니다. 이건 안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기초예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 여러 명 소유로 된 때에는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야? 그러면 공유로 한다. 그거예요. 자, 공제 지분은 투자한 비율만큼 결정되겠지만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같은 걸로 추정해줘요. 같은 걸로. 잘 모를 때요. 자, 거의 안 나와요. 이 조문은 똑같죠. 3분의 1 형태로 소유. 자, 이제 지분 취업 이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정리할게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 소유된 때 공유 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즉 내가 1% 지분이 있다고 해서 1% 부분만 특정해서 쏙 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들어가요. 전부.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자, 공자 지분은 잘 모를 때는 같은 걸로 기운동한 걸로 추정. 삼유도 한 번 나왔죠. 한 번 나온 건 안 중요해요. 한 번 나온다는 건 흘러간 식으로 또 나와요. 정답 지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지분 처분이죠. 이거 나옵니다. 정답 지문이에요. 자, 봐요. 첫 번째, 공유자는 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보다는 내용이 동네가 달라져요. 여기만 봐요. 공유자는 지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지 3분의 1 지분 1억 가치가 있죠.
3분의 1 지분을 A한테 팔아제끼는 거 1억 받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서로 같이 공동명의 하다가 친구죠, 친구. 그러다가 한 놈이 딴 놈한테 팔아제낀다는 얘기는 지 지분을 팔아제낀다는 얘기, A가 이 자리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병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명의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공동명의 하는 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은 안면사회야. 항상 아는 사람 찾아가야 돼. 변호사도 꼭 소개받으려고 해. 소개될 필요 없어. 법원 가면 많아요. 검색해가지고 정관 출신이면 더 좋고. 아무튼 안면사예요. 따라서 의병이 반대예요. 가! 너 인마 도망가지 마.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 같이 공동명예의 싫어. 즉 공유자가 지 지분을 누군가에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문제예요. 제목 처분은 자유다 이걸로요. 지분 처분은 자유다. 자, 그래서 일단 처분이 뭐냐? 팔아제끼는 거. 대표적인 처분이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라는 권리를 넘겨버렸을 때 양도했다고 해요. 그 다음 이 공유 지분을 담보로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아요. 저당권 받아요.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예요. 저당권 설정 무조건 처분행위요. 이유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저당권의 경매로 날려버려. 처분이지. 물권행위죠. 저당권 설정이 물권 태어나니까 다 처분행위. 공유 지분을 팔아제끼거나 양도,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하는 거 처분이에요. 그 다음 공유 지분을 포기예요. 포기도 처분이에요. 버려버린 거니까. 처분의 대표 3개예요. 양도, 담보 제공, 포기. 특히 양도, 담보 제공 앞으로 지상 전세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분하면 외워요. 팔아제끼는 거, 양도, 은행 가서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받는 거, 이게 대표적인 처분의 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시험 이게 나와요. 공유 지분을 공유한 놈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양도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다른 공유자가 동의 안 해주면 처분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제목을 외워요. 지분 처분은 자유다. 자유다 이걸 외워놓으면 자유고 세트 풀어. 다른 놈 동의 필요 없다. 내 마음이다 그거예요. 지분 처분하는 건 내 마음이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그걸 할 수 없다고. 정확히 외워놔야 돼.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다. 즉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들 동의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점 볼게요.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했어요. 또 죽었는데 상속인, 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어요. 자, 봐봐요. 공유자가 갑이 지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을 포기했어. 소유권 포기하고 똑같아요. 1억을 버린 거지. 너는 왜 네 지분을 포기했니? 갑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갑이 저는 돈이 너무 많아서요. 뭐 1억 좀 버려도 돼요. 그렇게 대답하네요. 자, 공유 지분 포기하면 소유권이 사라졌어요. 소유권이 사라지면 누가 먹느냐? 누가 먹을까? 얘 1억 가치가 있는 이 지분은. 아니, 원칙. 이 법 조문이 없다면 모든 재산은 국유재산이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다 국가가 먹어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죠. 따라서 이 법 조문이 없다면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지 3분의 1 지분을 포기하면 국가가 갑자로 들어와요. 을병은 국가랑 공동명의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국가랑 같이 공동명의하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 싫어해. 옆에 국가가 공동명의로 박혀있는 순간 경찰 보면 괜히 쫄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괜히 우리는 투자하는데 갑자기 투기로 보지 세무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분을 포기한 경우 얘 포기한 지분은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시키는 법조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 갑이 죽었어요. 그런데 상속인이 없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어요. 몰라도 되지만 한 번만 들어요. 1순위가 직계 비속이 내 자식들. 그 다음 2순위가 자식이 없으면 전속 부모님한테 가요. 전속. 비속, 전속. 배우자는 비속이 있으면 비속하고 공동 상속. 비속이 없고 전속한테 가면 시부모님하고
아니면 장인 장모하고 공동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이에요. 자, 자식도 없어, 부모도 없어, 부인도 없어, 갑한테. 그러면 3순위, 형제한테 가요. 얘 재산은 형제한테 가. 근데 또 형제자매도 없어, 외아들이야, 외동이야. 그러면 사촌한테 가요. 이게 4순위가 마지막 사촌이에요. 만약에 아이고 이 사람은 사촌도 없어, 오촌이 있어. 나한테 왔다, 오촌이 그러죠. 너는 한 푼도 없어. 사촌에서 끝나요. 우리 민법정은 상속순이에요. 비속, 전속, 부인, 그 다음에 형제, 사촌까지만. 사촌까지 없으면 이 재산은 법정 상속인이 없어요. 국가가 먹어요. 국가는 다 뺏어가요. 그래서 원래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상속인은 법이 정한 사촌까지예요. 국유재산이 돼. 하지만 이 법조문에 따라 국유재산이 되지 않아요. 이 경우 국유재산이 된다. 2번 나왔어.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국유재산 아니라 이 법조문에 따라 얘 포기한 지분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얘들 을병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해요. 얘 지분은 을병한테 얘 지분들 비율 각 지분 비율로 외워요.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대로 외워요. 공유지분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여기에요. 여기. 지분을 그대로 이 법조문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이 지분은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 돼. 같이 나오니까 국유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얘들 각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그대로 외워요. 그럼 어떻게 장난치느냐?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 이렇게 장난쳐.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면 X지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는 같은 지분이 3분의 1이지만 만약 우리 병보다 2배 지분이 많아. 그러면 1억 가치가 있는 걸 얘가 2배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분 비율로 얘 지분이 귀속되는 거지 똑같은 비율로 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줘야 돼. 각 지분 비율로 다른 공유자들이 먹는다. 이렇게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이거하고 이 조문.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거밖에 안 나요. 공유 지분은. 공유 지분이 나오면 이것만 해두면 다 OX 골라낸다는 얘기. 자, 이게 중요한 건 여기에요.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첫 번째,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건 쉬워요. 공유자는 여기에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단 지분 비율로 사용해야겠지. 자, 공유자는 아까 얘기했어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쳐. 보이지 않게 미쳐요. 따라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 3분의 1 지분 1년 내내 혼자 막 쓴다고 하면 안 되겠죠. 각자 지분 비율로만큼 사용해야겠지. 이게 공평하죠. 따라서 내가 만약 90% 지분이 있으면 90%만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대 단 지분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사용문, 그래서 법조문이 저기 처분하고 같이 있죠. 자, 좌위에 법조문, 그 두 번째 조문의 후단, 두 번째 줄,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되 어떻게? 지분 비율로.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요. 공유물 관리 보존. 공유물 관리 보존, 이 내용, 법조문이에요, 결국. 별 3개 하세요, 별 3개. 자, 봐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요. 그대로 외워요. 관리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지분 과반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봐요. 갑이 3분의 1 지분권자인데 이놈이 이 공유물이에요. 진짜 지분 동네 아니에요. 지분 동네는 떠났어. 지금 공유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공유 토지 건물을. 3분의 1 지분권자인 갑이 이 공유 토지를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싶어요. 임대차. 자, 임대차가 관리예요. 이것도 시험 나와요. 임대차는 공유물 관리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으로. 자, 관리하면 임대 생각하시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3분의 1 지분권자인 갑은 이 땅을 놀리는 게 싫어. 땅값 오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자니 수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를 줘서 다만 얼마 월세라도 받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갑이 이 공유토지를 세 줘서 월세를 받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의병은 에이 얘들은 돈이 많아. 그 월세 몇 푼 해야 된다고 그냥 놔둬. 의병이 원하지 않아요. 즉 사람이 많을 때는 항상 의견이 달라요. 자, 과연 임대와 같은 공유물 관리할 때 어떻게 이걸 결정하느냐. 관리에 관한 사항 어떻게 결정하래요?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다수가 뭐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과반수 절반 넘게 찬성하면 임대되는 거고 절반 넘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의병이 싫어하면 나는 3분의 1 과반수가 아니죠. 소수라게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지가 세 주고 싶으면 을이나 병 다 꼬시든지 최소 한 놈을 꼬셔버리면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갑은 을을 꼬셔. 만만하거든. 만만한 을을 구워 삶아가지고 야 월세 받자 해서 을이 그러자. 그럼 3분의 2 지분이 됐죠. 그래서 지분 과반수로 관리는 결정해요. 외워요. 공유물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 이걸 또 어떻게 장난치느냐. 공유자 과반수로 결정한다. 잘 봐야 돼요. X야.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야. 만약 예를 들게요. 갑이 51%, 나머지 99명이 41%예요. 그러면 한 놈 100명이 공유하는데 내가 51%죠. 과반수죠. 그럼 나머지 99명이 반대해도 내 마음대로 세줄 수 있다는 얘기요. 즉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는 거지 사람 과반수가 아니에요. 99명 힘없어. 왜? 걔는 49%니까 99명 합쳐서 49%니까 내가 다 해버려요. 관리는. 그래서 나중에 대원 판례가 공유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예로 나와요. 3분의 2 지분권자. 그러면 3분의 2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가 과반수니까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결짜리 판례예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먼저 이걸 외워놔야 돼요. 관리는 지분 과반수. 지분. 사람 과반수 아니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으니까. 지분 과반수.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혼자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막 할 수 있다. 이제 1월에 배울 거예요. 그 판례는. 자, 그러면 이제 보존행위는 뭐냐? 자, 저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지방인데 병이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가 봤더니 A라는 놈이 불법으로 점거 들어가서 농사 짓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분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기 때문에 병은 이 불법 점유자 A를 쫓아내야지. 소유권에 의한 물청으로서. 문제는 지 혼자 단독 소유가 여러 사람이 소유하니까 이것도 혹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얘를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많아요. 관리랑 같이 과반수를 결정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요. 그러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대로요. 보존행위는 누군가 침해가 들어왔을 때 이 침해를 배제시키는 지켜야 되는 행위지. 내 공유 토지를 지켜야지. 보존행위는 과반수 필요 없어요. 각자 단독으로. 즉 병이 만약 1% 지분자야. 상관없어. 혼자서 너 나가.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보존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혼자서 과반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혼자서 막 다 할 수 있어요. 외웁니다. 관리는 지분 과반수 외우시고. 하지만 보존행위는 과반수가 아니라 지켜야 되니까 느낌을 가져야 돼. 지켜야 되죠? 각자 단독으로 해. 각자 단독. 급하니까. 빨리 쫓아내야지. 언제 회의 열어서 거수, 다수결.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존이니까.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느낌을 가지시면서.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는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덮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느낌을 가지고. 민법은 느낌이 중요해. 자, 공유처분. 저 이해가 중요하다는 얘기요. 2차 과목은 막 외워야 될 파트가 많아요. 하지만 민법은 그런 조잡한 2차 과목하고 달라요. 아유, 그건 뭐 2차 과목이 법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고시 과목에도 없어. 고시 과목은 민법, 헌법, 형법, 소송법. 가장 중요한 과목만 고시 과목이에요. 그 2차 과목, 아유, 그거는 단순히 외워야 될 게 많아요. 하지만 민법은 공법 막 외워야 되잖아. 민법은 단순히 외우는 과목이 아니야. 기본법이라 그래, 기본법. 이해해야 돼. 이해가 잘 될수록 점수가 오히려 잘 나와요. 자, 처분.
그래서 이해 바탕에서 제가 애호란 얘기예요. 공부는 어차피 애호해야 돼. 하지만 이해가 잘 될수록 민법은 잘 애워져요. 그게 2차 과목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이 공유하는 물건을 처분하지 못해요. 당연하지. 자, 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갑이 3분의 1 지분권자예요. 그런데 이놈이 혼자서 이 공유하는 물건이에요. 이 공유 토지를 누군가에게 팔아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3분의 1 지분권자가 등기 넘겨줄 수 있을까요? 혼자서? 을병 허락도 안 받고? 안 되는 거요. 왜? 지가 아니잖아. 너는 3분의 1 소유자지. 이 전체 소유자가 아니죠. 공동을 소유인데 어떻게 혼자서 막 팔아 제끼겠어요. 처분이라는 것은 팔아 제끼는 양도를 말해요. 따라서 매매 계약은 상관없어. 이제 1월달에 하겠지만, 하지만 등기 넘겨주는 것은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한 거야. 공유자 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들 동의 없이는 이 공유물 지 혼자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결국 팔아 제끼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줘라 그 말이에요. 자, 처분하려면 팔아 제끼는 거니까 양도니까 처분은 전원 동의, 즉 다른 공유자들 을병 동의해줘야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유, 지가 아니니까. 공동 소유잖아. 단독 소유는 지 마음대로 다 팔 수 있지만 공동 소유는 내 거 아니야. 나는 3분의 1 지분밖에 없죠. 그래서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라. 다른 공유자 전부가 동의해줘요. 따라서 자, 뭐 봐요. 제 손가락 봐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은 처분하지 못한다고 끝나야 돼. 하지만 이 자리에 공유 지분이 나오면, 물 대신 지분이 나오면 공유 지분은 다른 놈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소수로가 있다부터가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지분을 처분하는지 공유물을 처분하는지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유물 처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공유 지분 처분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물 처분인지 공유 지분 처분인지 잘 봐야 돼. 시험 지문에도 이런 거 꼭 실수한 사람 꼭 있어. 그래서 잘 봐. 꼼꼼히 읽어야 돼요. 자, 비용 거의 안 나와요. 공유자는 공유물에서 발생한 어떤 비용, 기타 의무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가물 비용은 당연히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가장 공평해. 맞아요.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그러니까 90% 지분이 있으면 세금, 네가 90%네. 우리 3명이니까 3분의 1, 3분의 1씩 세금 내자. 그러면 을 비용은 1%짜리인데 억울하죠. 네가 소유권이 90%나 되잖아. 그럼 네가 90%는 세금 내. 그게 공평이 맞아. 그래서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 오, 이해됐어. 이해되면 애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 자, 정의 들어가요. 공유물에 관한 국내의 법률관계. 자, 사용은 어떻게? 전부를 사용하되 지분 비율로. 어떻게 관리? 지분 과반수. 자, 보존은 어떻게?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처분, 공유물 처분은 지가 아니죠? 전원 동의가 있어라. 즉 다른 공유자 동의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은 처분하지 못하는 이런 질문으로 같이 나와요. 긍정으로요. 자, 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게 가장 공평히 맞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외울 것은 이 2개예요. 나머지는 이해하시고 3개는 이해하시고 이건 외워요. 관리는 지분 과반수 이건 외워야 돼. 이유 바탕에서. 그렇지. 다수결, 민주주의. 서로 의견이 다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작동시킨 거고. 대신 보존의 원리 이해하세요. 지켜야 돼. 급하니까 각자 단독으로 쫓아내지, 도둑놈. 뭐 도둑놈을 쫓아내는데 뭐 회의 열고 다수결이 찬성이야 쫓아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소유권 1% 지분에도 소유권이 침해됐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나가! 도둑놈한테 할 수 있다. 혼자서. 이 바탕에서 외우고요. 오케이. 됐어. 공유분할. 공유분할은 교재 없어요. 봐요. 공유분할의 자유. 여기는 더 중요해요.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공동소유하다가 맨날 싸워. 의견이. 나는 세 주고 싶은데 저놈들은 반다고 말이야. 짜증나. 그럼 어떻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절을 요구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나라가 싫으면 이민 가세요. 똑같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고 다른 공유자들이 싫으면 떠나면 돼. 싸울 필요 없죠. 그래 이게 분할이에요. 헤어지자.
더 이상 공동 소유하지 말고 단독 소유로 전환하는 방법. 이게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 이거 자유예요. 자, 갑이 을병한테 얘기했죠. 분할합시다. 이제 나 너희들이랑 공동 명의 못 하겠어. 을병이. 갑은 애들을 싫어하게 됐는데 을병은 여전히 갑이 이뻐. 그래서 을병이 반대. 안 돼. 다음부터 잘해줄게. 같이 공동 명의 하자. 즉 분할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가 필요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분할은 자유. 자유가 두 개 나와요. 공유에서.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 제목으로요. 분할도 자유. 분할도 자유. 따라서 한 사람이 분할을 원해서 분할을 청구하면 시험 지문 다른 공유자는 무조건 분할해 줘야 돼요. 반대 못 해요. 그래서 분할 청구권은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거 형성권이에요. 분할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자유다. 잘 안 나와요. 이것만 한 번 나왔어. 한 사람이 분할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반대 못 합니다. 분할 협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 분할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분할은, 분할하면 효과. 이제 각자 소유권 등기 받는 순간 각자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 소유. 자, 분할할 때는 한 놈이라도 이 분할 절차에서 빠지면 누락되면 안 돼요. 공유자 전부가 참가해야 돼. 전원이 참. 한 놈이라도 빠진 상태 나머지 놈들끼리 찢어버렸다. 무효예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전원이 참가하라. 한 번 나왔어. 안 중요하다는 얘기. 분할의 방법. 여기는 중요해요. 자, 내용도 봅니다. 분할은 어떻게 가느냐. 일단 갑을병 사이에 협의하에 이렇게 진짜 협의 분할.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소송 가야 돼요. 재판을 통한 판사님이 지져줘. 재판상 분할. 그래서 분할의 방법은 갑을병이 협의하에 분할하는 협의 분할이 있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을 가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절대 재판상 분할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을병이 일단 협의하죠. 처음부터 재판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갑을병이 서로 상의를 해요. 이 공유 토지를 어떻게 찢을지. 협의가 됐어. 갑, 네가 왼쪽 가죠. 너 가운데 가죠. 병은 오른쪽 가죠. 그럼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에요. 자, 어떻게 찢느냐. 토지로 남는 현물. 근데 갑을병이 땅값 오를 줄 사는데 이 땅에 안 올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딴 사람한테 3억 팔고 나온 대금을 지분대로 1억 돈으로 분할하는 거. 현물 분할, 대금 분할. 이건 거의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현물 토지로 소유권 취득하든지 각자 아니면 팔아서 나온 대금으로 1억씩 돈으로 분할하든지. 중요한 건 이거죠. 자, 협의하에 분할이 되면 좋은데 아이고 서로 도로의 재판 땅 가지려고 협의가 안 돼. 서로 왼쪽 땅 이 자리 들어가려고. 그러면 협의 분할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소송 걸어서 판사님이 찢어줍니다. 이게 재판상 분할이에요. 따라서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이 나와. 처음부터 재판 가는 거 없어요. 협의가 안 될 때 어느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말이 나오고 나머지 공유자 전원 상대를 피고 잡아야 돼요. 여기도 똑같아. 한 놈이라도 소송 절차에서 빠졌다. 그러면 그 판사님이 판결 때려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전원이 참가해라. 어렵지 않죠? 한 놈이라도 빠졌을 무효.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요.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재판을 했다는 얘기고 판결문이 나오게 돼 있어. 이 판결을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해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주문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판결 주문이란 게 있어요. 판사님이 이렇게 땅땅땅 때려요. 이게 판결 주문이야.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이게 판결 주문.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해요. 판사님은 망치 들고 이렇게 해요. 왼쪽은 갑이 가지시고 이렇게. 가운데는 을이 가지시고 이렇게. 오른쪽 땅은 병이 가져. 이렇게 분할한다. 명령해 버려요. 아니, 명령이 아니라 바로 법률관이 형성시켜 버려요. 요렇게 분할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분할한다 그냥 지가 분할해 버려. 요렇게 찢든 지 맘이요. 판사 맘대로 찢어 버려요. 분할하라가 아니라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분할한다 하라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판결 형식이요. 분할하라 이건 이행 판결이라 하고 분할한다는 형성 판결이라 해요. 형성. 법률 관계를 바로 형성시켜 버렸어. 이렇게 분할해 버렸으니까. 바로 형성의 의미는 바로 죄송합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없죠. 바로 취소되죠. 똑같아. 이 판결이 떨어진 순간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시험 이게 나온다는 얘기지. 등기 없이. 자, 187조가 작동돼요. 186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판결이 떨어진 순간, 확정된 순간, 재판이 확정된 순간 등기 안 해도 각자 단독 소유. 판사가 지정한 대로 등기 안 해도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왜? 형성이니까 바로. 형성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야 바로. 취소합니다. 바로 취소하니까 무효가 돼.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지. 똑같아. 형성의 의미. 형성 시켜버리죠.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리. 일성. 다 형태를 바로 성립시킨다. 형성의 의미 한자로. 그래서 형성권 생각하면 돼요. 결국 자 들어봐요. 187조 법조문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그 판결이 이 형성 판결만을 말해요. 상속 경매 제가 외우라겠죠.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필요 없다. 187조 법조문이죠. 그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해요. 따라서 소유권 주소 소송 걸었을 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듣기만 해요. 이행하라 라고 나오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그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 아니지만 187조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186조에 따라 얘들은 그 판결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해요. 즉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되는 예외에 속해. 그래서 이행 판결인지 형성 판결인지에 따라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렇게 분할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쟤가 형성 판결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한다 바로 형성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187조 이렇게 외워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만약 갑을병이 협의하에 이렇게 분할이 협의가 됐어. 그러면 얘들 각자 이제 단독 소유 취득할 텐데 얘들은 협의 분할이 된 얘들은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각자 소유권 취득할까요? 아니면 협의가 되는 순간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할까? 협의 분할의 경우 생각해봐. 등기해야 된다, 등기 안 해야 된다. 둘 중 하나야. 왜 해야 될까요? 단서는 어디에 있다? 협의가 됐다는 얘기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지. 합의, 합치가 됐다는 얘기는 계약이 됐다는 얘기지. 합의가 계약이에요. 계약은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해야. 얘들은 등기소 가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박아야 소유권 취득. 협의 분할하고 형성 판결, 분할 판결, 재판상 분할하고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협의를 보는 거예요. 협의 분할의 경우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필요 없는지 뭘 본다? 협의. 아, 합의구나. 계약이구나. 법률행위구나. 법률행위면 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했구나. 여기는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너는 187조에서 말하는 그 판결이구나. 그래서 너는 등기 없이 판결 확정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겠구나. 외웁니다. 됐어요. 끝났어.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10분간 쉬고 전 페이지를 펴놔야겠어. 쉬는 시간 한번 보시라고.